저는 주제를 그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질문 탐구 수업을 하는 걸로 수업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교과는 일단 전공 교과라서 저는 전기전자 통신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이제 시스템 제어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전엔 전자 과목 주로 가르쳤고요. 지금도 전기전자 쪽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번에 가르치는 교과목은 요거 전기전자 일반 과목 1학년 이론이랑 실습 통합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오면은 전기전자 관련한 게 이제 개념 같은 게 거의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이론만 설명하면은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좀 고민하던 차에 모둠 활동을 하면 그래도 덜 자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 수업은 요런 4가지를 좀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주로 계속 해보자. 그 다음에 질문 탐구 수업을 이제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계속 교육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질문 탐구를 이제 수업에 좀 같이 모둠 활동할 때 좀 녹여내 보자. 그리고 또 에듀테크도 그냥 강의식이나 아니면 모둠 활동을 할 때 이제 뭐 에듀테크를 워낙 요즘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하면 애들도 조금 더 태블릿을 활용하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듀테크랑 교구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조금 생동감 있는 수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약간 교육이 이제 약간 철학이라면 좀 너무 심오하긴 한데 직업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주로 애들이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거든요. 바로 이제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이 이제 애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냥 뭐 수학, 이거 왜,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배워요. 이런 얘기를, 수학도 그렇듯이, 우리 과목도 이거 하면은, 이 이론 배우면은 가서 써먹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애들이 필요성을 가져야지, 좀 더, 교과목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가급적이면 그래도 조금 이게 너희한테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게 배웠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 이런 거를 조금 항상 연계해서 하고 싶어서 삶과 연계한 수업을 제 좀 목표로 잡고 수업 내용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모둠 활동할 때 첫 시간에는 애들이 1학년 애들이다 보니까 특히 더 서로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 입을 틔우기도 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고 저도 또 학생들을 처음 보니까 학생들이랑 레포 형성할 시간도 또 필요하고 해서 워밍업 시간으로 이제 이런 질문 카드가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 카드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이 뒤에 질문들 들어있고 또 뒷장에 보면은 다양한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별로 모이게 해서 각자 자기 질문 하나씩 뽑아서 그 질문을 얘기하고 자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건 형태는 모든별로 좀 다양하게 해요. 한 명이 질문을 뽑으면 나머지 친구들이 대답하기도 하고 자기가 뽑은 거를 자기가 스스로 답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해서 이 친구는 어떤 학생이구나 하는 걸 서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끔 이렇게 해서 모둠 활동을 이렇게 조별로 배치하는 것부터 해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끔 하는 워밍업 시간을 조금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카드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그래도 첫 시간에는 조금 쭈뼛쭈뼛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중엔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이제 애들한테 어쨌든 말이라도 해보게끔 하는 연습을 이제 좀 시키고요. 요거를 전체 다 앞에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하라고 해요. 앞에 나와서 너희들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앞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하면은 이제 이 모둠에서만 얘기 나눴던 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그 생각도 공유가 되니까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발표를 애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발표를 계속 이제 좀 연습을 시켜서 앞에 나와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또 우리 학교는 또 특성상 취업을 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할 때 면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할 때 애들이 면접에서 또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신이나 뭐 다른 이렇게 서류들 통과를 하는데 면접에서 말을 못 해가지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서 그 말하기 연습을 좀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한 다음에 모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제가 이제 초기에는 했던 거랑 조금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수업 초기에는 제가 개념, 특히 다 이 과목의 1단원이 원리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론이 다양한 이론들이 뭐 정말 뭐 쿨롱의 법칙, 뭐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 뭐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하면서 뭐 물리학적으로 개념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성화고 오는 친구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제가 그냥 설명하면 또 재미가 없는지 또 졸고 집중을 좀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하고 그거를 모둠끼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끔 해요. 그래서 특히 또 책을 또 교재를 주지만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같으면 뭐 선행학습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책도 다 사물함에 들어있고 그래서 책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게끔 하기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내용을 파악하게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별로 모아서 활동을 여기 요 부분 요 파트는 어떤 내용이다 모르는 거 서로 이제 뭐 설명해 달라 뭐 그 중에선 조금 더 이해가 이제 되는 친구들이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요 역할은 제가 나눠줬었어요. 역할은 뭐 설명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그다음 요약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이렇게 4명이 각각 역할을 좀 분담해서 그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땐 저도 이제 많은 준비를 못하고 이제 모둠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역할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역할은 저는 뭐 해야 돼요? 설명은 어떤 설명하면 돼요? 뭐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뭐 계속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자기 역할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둠 활동을 해서 요 중에서 이제 이제 역할을 나눠 놓은 거는 요 책임을 가지라는 뜻이었는데 나는 발표만 합니다 하고 이제 나머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친구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뭐 요약하는 친구 걸 보고 그대로 요약한 걸 갖고 와서 발표만 하게 되고. 근데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역할을 이제 나눠는 놨지만 같이 계속 공동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둠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좀 학생들에게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순서나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도 아직은 이해도가 모둠 활동을 많이 이제 해본 친구들은 아니라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발표력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하기가 학생들 수준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여기 나오면 좀 일단 목소리도 좀 작고 뭐 이제 어휘력도 좀 낮고 그리고 태도 자체도 조금 자신 없는 태도들이 있고 뭐 이래서 그리고 또 발표하는 친구들이 약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조에서 조금 잘하는 친구가 계속하는 현상이 조금 발생을 해서 그런 거를 조금 개선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계속 이제 수업하면서 저도 느끼고 좀 개선을 점을 계속 이제 강구를 하면서 좀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아까 순서 부분은 제가 아예 순서를 정해줬어요. 모둠 활동 순서할 때 이제 도입 부분은 제가 이제 뭐 흥미 위주로 도입을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전개 부분부터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할 때는 역할 정하고 또 키워드 만들고 그다음 탐구 주제랑 질문 만들고 탐구 활동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각 시간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시간별로 어떤 걸 하세요라고 이제 좀 순서를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시간 마지막에 가지고 마무리하는 요 순서지를 학생들한테 요 역할이랑 같이 해서 순서지랑 코팅을 해서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역할도 보면은
처음에 아까는 이제 그냥 딱딱하게 설명자, 뭐 요약자, 그 질문자, 발표자 제가 이제 생각한 그냥 생각한 역할 그대로 했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챗GPT한테 어떤 이렇게 좀 명칭이 좋을까 물어서 요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은 캡틴, 그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까지 같이 한다. 이제 그 모둠을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캡틴이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탐정은 탐구 주제, 그 다음 탐구 질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탐구 주제를 정하는 사람이라 해서 탐정이라고 이렇게 GPT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탐정으로 하고, 그 다음 요정은 요약하고 정리하고, 활동 내용을 정리해주는 사람을 요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 MC는 이제 발표하는 사람. 요렇게 아예 구분을 해서 애들한테 너희 역할을 요런 식으로 나눠서 해라 하니까 애들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 뭐 MC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애들한테 와닿기도 하고, 요 역할들을 아예 애들한테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걸 좀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패들렛 그 QR코드도 같이 올려놨는데 활동하고 활동 결과를 패들렛에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패들렛 QR코드를 예전에는 그냥 종이로 출력해서 여기 칠판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태블릿으로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찍고 가고 이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아예 붙여서 조한테 나눠주면 거기 자리에서 바로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QR코드를 같이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랑 순서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방법을 제가 아까 순서 중에 이제 역할 정하고 나면 키워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뒤에 질문 탐구 이제 할 때 질문을 만들 때 내용이랑도 이어지는데, 애들한테 그냥 그 탐구 주제랑 탐구 질문 만들어 봐 하면은 애들이 되게 질문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뭐 그렇게 잘 만드는 건 아닌데, 뭐 왜라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한 사실적 질문은 잘 만들어요. 뭐 이거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요? 뭐 이 결과값은 어떤가요? 뭐 이런 건 잘 하는데 뭐 해석적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 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는 약간 좀 힌트를 주자, 질문을 만드는 힌트를 주자라는 것에서 좀 착안을 해서 키워드를 먼저 만들라고 이런 키워드 만드는 활동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허니콤보드에도 그냥 지금은 이렇게 붙였는데 애들한테 여기다가 조별로 이게 허니콤보드를 나눠주고 여기에 오늘 배운 내용, 그러니까 제가 주로 2시간 수업이거든요. 연강 수업이라서 첫 시간에는 이론 설명을 하고 이론 설명을 끝나면 바로 이어서 모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 수업에 배웠던 제일 핵심적인 내용, 키워드를 여기다가 적어라. 그래서 조별로 한 키워드 3-4개 정도 여기다가 적어서 칠판에 붙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을 보통 붙이겠죠. 그래서 붙여놓으면 중복되는 키워드들도 있을 거거든요. 조별로. 그런 거는 제가 빼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제가 좀 더 키워드도 요건 좀 추가하세요 하고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키워드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키워드를 보고 조합을 시키게 해요. 뒤에 여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기 질문 탐구 수업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애들이 적어 놓거든요. 그럼 요걸 보고 요 중에 몇 개를 조합해서 질문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쉽게 질문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시는데 생활에서 뭐 논리 고비 쓰이는 사례는 무엇인가? 아니면 여기 보면 뭐 생활에서 이게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낫게이트가 사용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조합해서 질문을 만들게끔 그렇게 조금 키워드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질문을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요게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키워드 없이도 질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요런 것도 약간은 저는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탐구 주제를 만들고요. 탐구 주제를 이제 패들렛에 다 올리라고 하거든요. 패들렛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둠 탐구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를 보고 다른 조에서 먼저 올린 조들의 주제를 보고 혹시 겹치면 조금 바꿔서 질문을 만드세요라고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다양한 주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모둠 활동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요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했던 발표 연습하고 실제로 발표했던 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희는 코아데이트에서 사용하는데 코아데이트 수강부에서 코아데이트 사용하는지 항상 모르는 그리고 가능한 알려주시는 쓸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상사의 기능에 대해서 코아데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아데이트는 여러 중에 하나의 기능이 실력이 쉽게 말해서 하나로 공부가 되니까 정사에는 열쇠소가 있는데 중에서 하나는 이 가이드스 텍스를 하나는 오해 만들기라는 겁니다. 이 부세서를 뻘수 있도록하면 그 하나의 부세서를 주장해도 등급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가이드가 우리 앞에 이상하다 혹은 두 가지 부세서가 생각하도 알고 있는 바로 그걸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쩌다가 사람도 하루에 파악했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얘기해서 더 다른 판단이 필요할 때 사용을 쓰고 우리는 모르지 않지만 그걸 발전한 결과 사용에 되게 많은 기술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주 잘했어. 내용도 잘 찾았고 그걸로 정리도 잘 해줬죠. 생각보다 발표를 이 친구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찾았는데, 요게 이제 중간에 활동할 때 이제 질문을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챗GPT를 활용해서 조금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고 좀 종류를 다양하게 찾아보라.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오화 게이트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사례를 좀 잘 찾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 발표가 조금은 이제 막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주 잘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이제 목소리가 뭐 빠르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를 못 보고 이제 밑에 자료만 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지도를 계속 하고 연습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이 질문 탐구도 사실 그 모둠 활동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만들어 보고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로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챗GPT 활용해서 또 질문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라는 게 혹시 아시나요? 여기 교육청에서 우리 업무 메신저 지비통 옆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연결을 시켜놨던데,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조금은 초등이 중심이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질문 공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자료들을 올려놨던데, 여기에서 교사용 AI 질문 생성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챗GPT 잘 쓰시면 GPT로 쓰셔도 되는데, 요런 거 보니까 질문을 바로 이제 정보를 입력하면 질문을 만들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여기 좀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기 주제나 성취 기준 내용 요런 걸 넣어주면은 바로 질문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질문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넣어볼게요. 성취 기준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질문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바탕 질문은 사실적 질문을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탕 질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 질문에는 그냥 종류, 뭐 논리 게이트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뭐 엔드 게이트는 언제 참을 출력하나요? 이런 사실적인 질문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보면 해석적 질문. 뭐 예를 들면 만약 엔드 게이트에 연결된 두 스위치 중 하나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질문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적용적 질문을 보면 집에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제가 좀 원하는 생활과 연계된 질문들이 좀 많은데, 집에 있는 물건 중 논리 게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건 찾아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저도 또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나 질문 사용하실 때 이런 사이트도 얘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이 질문 생성기가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적당한 걸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주로 질문을 한 게, 이제 지금 학생들이랑 질문을 한 건 사실적 질문이랑 적용적 질문. 그러니까 사실적인 게 제일 많이 애들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 적용적인 건 실제 이제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찾아보는 질문들은 조금 잘 만들어내는데, 해석적 질문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학습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직은 잘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2학기 때는 좀 해석적 질문까지 해서 3가지를 좀 이렇게 골고루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에듀테크는 이제 간단하게 뭐 여기 정보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어떤 걸 쓰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주로 이제 뭐 패들렛으로 아까 포트폴리오를 모으고요. 패들렛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제역과는 1반, 2반, 2반을 수업을 해서 1, 2, 3학년 수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기 아까 했던 이런 활동 주제들,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 활동한 내용,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해서 봤고요. 초반에는 사실 이렇게 쭉 활동한 거 다 모아서 이제 여기다 업로드를 시켰는데, 초반에는 사실 태블릿이 저희가 거의 5월 달쯤에 교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3, 4월에는 태블릿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애들 아까 개념 탐구 활동, 모둠 활동 할 때 포스트잇에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요약 내용, 모둠 활동한 거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리게끔 이렇게 하고 칠판에 이제 질문들을 칠판에 허니콤 보드 이용해서 올리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태블릿을 활용한 거는 이제 이 뒤쪽 5월달부터, 요때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요때부터 퀴즈도 한번 풀어보고, 챗GPT도 활용을 해보고, 탐구 활동도 하고, 요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퀴즈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퀴즈 푸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고 또 이제 보상하면서 뭐 간식도 주고 하니까 맨날 수업 시간 퀴즈 한 번 해주면 2번, 3번, 뭐 또 해요 이래서 퀴즈 막 즉석해서 만들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퀴즈엔 하면 애들이 또 조금 자려고 하는 애들도 안 자거든요. 되게 또 자기들끼리 경쟁도 되기도 하고 해서 퀴즈엔으로 이렇게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챗GPT 애들이랑 같이 계속 이제 써보면서 좀, GPT도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이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런 걸 조금 연습을 하고 있고요. 팅커캐드는 서주현 선생님도 사진을 보니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팅커캐드. 저희도 여기 보면 회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회로 만들 때 팅커캐드를 쓰고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회로를
구성하고 요 측정하고 할 때 요런 거를 많이 쓰고 있어서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회로인데요.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해서 업다운 카운터라고 해서 이제 숫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배선만 연결을 하고 부품 몇 가지만 넣으면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그러니까 조금 느린데 이렇게 한 번 누를 때마다 숫자가 내려가죠. 이런 스위치를 눌러서 내리는 거 이게 다운 카운터고요. 그다음 한 번씩 올려서 숫자가 올라가는 업 카운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팅커캐드에서 쉽게 이게 직접 부품에서 꽂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되니까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빨리 나가네. 그리고 여기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전자칠판이 지금 교실에 2학기 정도에는 공사를 새로 해서 2학기에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전자펜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 약간은 전자칠판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기능도 있어서 칠판처럼 뭐 터치하면은 뭐 클릭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론 수업할 때 여기 이제 띄워놓고 여기 그 사진이나 아니면 공식 띄워놓고 거기 설명하고 그럴 때 이런 전자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구는 이게 실물 화상기거든요. 그래서 실물 화상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애들 발표할 때 질문 카드 할 때 여기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사진 이런 사진을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물 화상기 띄워놓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 요거는 그냥 제가 뭐 실물 화상기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고 제가 그 실습을 측정 실습도 수업 때 하거든요. 요 시간에 단원에 측정이란 단원이 있어서 요 멀티미터랑 아두이노 키트 같은 것처럼 그 브레드보드라고 이제 부품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해놓고 애들한테도 다 나눠주고 제가 하는 거 동작되는 걸 여기 실물 화상기에 띄워놓고 보여주는 형태로 해서 그게 필요해서 샀어요. 사실 실습실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이제 저희가 2차 전지 협약형 특성화고로 바뀌면서 실습 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교실에서 실습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물 화상기를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도 나름 활용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앞에서 보여주거나 그다음에 기판 같은 거 이런 거 수업할 때 IC 회로 설명할 때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런 거에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 앞에서 띄워주기도 해서 이게 별로 비싸진 않더라. 한 10만 원대던데 실물 화상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들고 다니면서 수업하고 있고, 아까 요런 거 허니콤 보드, 이런 걸로 이제 지우고 바로 붙이고 해서 질문 하나 띄워놓고 거기다 답도 붙이세요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 하거나 이럴 때 허니콤 보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머 있는데, 요 타이머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발표할 때 1분 아니면 2분 자기가 이제 시간 정해놓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2분짜리 이번에 2분 동안 발표하세요 하면 자기가 이제 나와서 2분 체크하고 발표하면서 시간 확인하면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 하고 1분 끝나면 이제 소리 나고 이렇게 타이머도 같이 써주면은 요즘은 많이 쓰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 질문 카드는 아까 보여드렸고 요런 것들은 이제 수업 때 조금 흥미 위주로 할 때 이제 모둠 활동하고 할 때 조금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교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과 연계한 수업,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생활과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생활과 학습 주제도 항상 생활과 좀 연계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애들이 좀 알고 나면 좀 더 배우는데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활과 연계를 시켜서 학습 주제를 만들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도 뭐 탐구 주제나 탐구 질문 만들 때도 키워드에 일부러 학교나 집, 아니면은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추가를 해주게 해요. 그래서 질문에도 제가 탐구 질문 만들 때도 우리 실제로 디지털 도어락 집에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락에 적용되는 논리 게이트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주고 그 수업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좀 많이 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내신만큼이나 자격증 취득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자격증 내용이랑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수업 내용이랑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에 있는 문제들을 발췌해서 거기 지금 오늘 배우는 단원의 내용에 자격증이랑 연계된 거 있으면 그거 가져와서 문제 만들어주고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자격증이랑 계속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팅커캐드에도 여기 잠깐 팅커캐드 그냥 캡처해 왔는데 팅커캐드에 이제 자격증 문제, 기출문제, 요 생산 자동화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다. 요게 이제 기본 논리 게이트 문제 수업할 때 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요거 자격증에 나오는 문제니까 너희 이 문제는 꼭 알아야 돼. 라고 해서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고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습도 실습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론 수업보다 실습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실습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교실에 있으면서 실습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해서, 이제 하면 애들이 좀 더, 그것도 결국은 삶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그 설문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제 수업을 어땠냐, 한 학기 수업이 어땠냐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발표를 좀 더 잘하게 됐어요. 발표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 발표가 재밌어졌어요. 이런 발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 실습을 하니까 훨씬 재밌었다. 실습이 좋았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실습하는 걸 학생들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학생들께 내용을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애들한테 좀 도움을 주게끔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2학기 때 조금 그런 부분으로 수업을 구성하면은 되겠다라는 저도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해보니까 저도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할수록 또 수업도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좀 제가 수업에 관심을 갖고 하는 만큼 학생들도 또 그만큼 잘 따라오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도 그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뭐 수업 재밌다 뭐 아니면 다음에 또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들 피드백 받으면은 또 그게 이제 또 에너지가 돼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물론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뭐 새로운 걸 한번 하나씩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네? 팅커캐드, 네, 무료예요, 무료. 네. 무료고, 교사 아마 인증을 제가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대전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내 수업을 만들어서 밤마다 들어가고 해가지고 무료 대전을 아니 구글 대전 로그인 무료. 여기 애들 화면도 다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한 번만 학생들 대신 사전에 등록은 한 번은 해야 돼요. 제가 등록한 다음에 애들을 요거 이제 과제를 준 거를 이렇게 학생 이름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학생별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뭐 평가할 때도 이걸로 이제 사용하기도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만 살짝 조금 선생님도 적응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거기 샌드위치도 있거든요. 거기 주스도 있고, 뭐, 이렇게, 소준 선생님 마지막에 협의를 좀 하셨나요? 앉아서 얘기를 좀 했나요? 협의회처럼? 그때, 지난번에 수업 시연하실 때? 그때 할 때 저는 이렇게 길게는 안 하고 요거에 한 70%는 하고 이제 서로 얘기 좀 나누는. 저희도 그럼 잠깐 할까요? 지금 다 안 바쁘시면은. 카메라 켜시면 돼요. 네, 껐어요.